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투자한 소리를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매매하고 있는 패턴, 그리고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길게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남겼던 그런 중공업, 조선업 관련된 영상에서 현대중공업에 관련된 그 현대중공업을 비중을 좀 많이 두어도 되겠느냐, 메인으로 이제 가져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보고 또 그런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매매 시점은 어떻게 잡는지, 현대중공업은 과연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저는 전체적으로 조선업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조선업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적인 산업 중에 하나고, 또 그런 산업에서 기술력, 세계적으로도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고, 또 수주도 잘 받고 있고, 대규모 노동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근로소득을 넓히기 위한 업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고, 그리고 기술 발전과 세계적인 순위를 봤을 때 중공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중공업, 물론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또 현대미포조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현대중공업을 메인으로 가져가도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제가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주가를 먼저 봤죠. 근데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근데 저는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종목은 알고 있었지만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었는지는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아보게 되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 정도에 상장을 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9년 6월에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물적 분할되어 신규 설립되었다. 조선 사업이 약 75% 정도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상선, 고부가가치 가스선, 해양 관련 선박, 최신의 함정 등을 건조한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일반 상선,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가스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관련된 선박, 그리고 함정. 여기 함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주를 주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발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에 좋은 발주처인 거죠. 국가에서 발주를 받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대규모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가 계속 꾸준하게 있지 않으면 고정비용 지출이 많다는 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양 플랜트 산업은 원유 생산, 저장 설비 공사, 발전, 화공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며 엔진 기계 산업은 대형 엔진, 힘센 엔진, 육상용 엔진 발전 설비 등을 공급한다. 산업에서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엔진에 대한 것도 기술력이 되게 높아야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품의 비중이 75%로 조선에 몰려 있는 것을 보면 조선에 관련된 그 수주에 의해서 기업의 그 주가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주식이 그 상장이 되고 나서 되게 뭐 지지부진하죠. 이게 뭐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저가는 9만 원이라고 하는데 10만 원 초반대, 9만 원 후반대부터 12만 원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냐? 솔직히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할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시점에서 매도를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알게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이제 네이버 증권 그 항목에서 정보를 보게 되는데,
기업 분석, 종목 분석 요 칸에 들어가면 뒤에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 뭐 배당, 뭐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느냐를 보는데 얘는 이제 분할된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매출이 연결돼서 계속 알 수가 없어요. 2019년 12월 달부터 2020년 12월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기업이 뭐 이제 신규 상장이 돼서 정보가 좀 부족한 거, 과거의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런 업종에는 저는 투자는 안 합니다. 네, 저는 대신에 중공업과 조선업과 관련된 그 기계설비 그런 쪽에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면 했지 개별 종목으로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영업이익은 증가가 되어 있는데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ROE도 마이너스고 부채 비율은 150%가 넘고 이렇게 되는 거 현금 배당도 안 주고 이것만 봐서는 저는 투자를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현대 이게 동일 업종 비교를 네이버 증권 코너에서 할 수 있거든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LB도 조선업 관련된 업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신약 개발 쪽에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비교군으로 따지기엔 좀 어렵고요. 지금 보시면 비교하는 걸 봤을 때 여기서는 현재가는 주가의 수량에 따라서 주가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를 비교군으로 놓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가총액 말고 주가에 비해 주가를 기준으로 전체 수익이나 자산을 비교할 수 있는 ROE나 PER, PBR을 기준으로 여기서는 타 업종과 비교를 하면 좋아요. 근데 타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기업이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똑같은 제품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엔진 해양 플랜트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또 다른 업종도 있고 삼성중공업은 다른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져가는 업종이 같으니까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ROE는 높은 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이건 다 마이너스. 여기 현대중공업은 나와 있지도 않아. 그리고 PER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이거는 HLB는 빼고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4개의 기업에서도 하위권에 있죠. 그리고 PBR도 1.5 이건 높은 게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1 이내에 다 있긴 한데 얘가 HLB를 빼고서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가 높다는 거죠. 예. 굳이 여기 한국조선해양 0.67도 있고 삼성중공업 1.24도 있는데 현대미포조선도 1.29인데 얘는 1.55야. 그러면 이제 이게 정답이다는 아닌데 동일 업종을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그런 주가라는 거죠. 지금도. 예. 앞으로의 뭐 무슨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뭐 좋은 제품을 개발하거나 좋은 수주를 받아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업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조선업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도 뭐 기계설비 같은 거 만들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기계설비 관련된 거 플랜트 산업, 뭐 가스선 이런 거 다 만든단 말이죠. 굳이 꼭 현대중공업을 사가야 되느냐? 이게 얘가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꼭 굳이 얘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중공업이 아니어도 어떤 기업이든지 매수하거나 매도했을 때는 어떤 타이밍을 봐야 어디가 저가고 어디가 고가인가 물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이 20년, 30년간 유지될 거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이 기업이 망하거나
뭐 부정부패가 일어나서 뭐 비자금 나온다거나 뭐 횡령이나 배임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타격을 받는 상황이 없을 거다, 예, 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확인하려면 자, 어디가 저점이냐 잘 보세요. 저점은 지금까지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지점이 저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고점은 어디냐? 지금까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구간이 고점이에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고점에 막 무지하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3,100이 되고 막 3,200 간다, 막 3,300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가 고점이었잖아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럼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까지 꾸준히 상승했던 때가 고점인 겁니다. 그리고 저점은 언제냐? 꾸준히 하락했던 때가 저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하락을 했을 때 사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했을 때 팔아야 돼요. 인간의 뇌는 하락했을 때는 팔게 되고 상승했을 때는 사게 돼요.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올라갔으니까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하기 되게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업이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까지 얼만큼 떨어졌느냐. 현대중공업을 좋게 본다고 하면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지금 시점에 비해서 지금까지 얼만큼 떨어졌느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매수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많이 떨어졌으면 조금 많이 매수하고, 왜냐면 많이 떨어졌어야 거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으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 약간 그런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상태를 보고 아까 보는 것처럼 일단 동일 업종 비교를 해요. 예. 근데 아주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것처럼, 애플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약간 비교를 하긴 하지만 비교하기 좀 어렵기도 하지만 뭐 그렇죠. 예, 애플 같이 뭐 독보적인 기업들이 아닌 이상 비교군이 있는 기업들은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동일한 업종을 하거나, 업종 ETF가 있으니까 그런 ETF를 매수를 하거나, 예,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정했어. 내가 그런 그 종목을 정했다면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오늘이 얼만큼 많이 떨어졌느냐?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면 매도를 합니다. 예,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다는 거,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현대중공업을 빗대어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중공업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게 있네요. 한국조선해양을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도 한국조선해양을 관심 종목에 두고 있고요. 근데 저는 조선업 관련 운송이랑 기계 업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업종에 조금씩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는 떨어지면 좀 더 사고 올라가면 조금씩 팔고,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과 재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150 종목 정도 들고 있어서 그 150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 매도하고 그 매도한 금액을 다시 저가로 매수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비중을 옮겨가면서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일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 기업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와 직장인 분들이 기업 분석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런 소식이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샀다고 하면 나한테 온 소식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소식으로서 정보 매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되게 소액으로 해갖고 잃어도 되는 돈으로 해서 우연히 어쩌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몇 배 수익률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금리 상승 시기이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에 되게 조심스럽고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고들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종목을 구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을 평균적으로 들고 있다가 조금 올라간 종목은 팔고 좀 떨어진 종목은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이렇게 투자를 하길 바라겠고요. 그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제가 투자했던 투자 기록과 매매 기록, 수익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투자하시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 다음 기업 분석, 다음 투자한 소리 이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